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관세 정책이 한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분양가가 오릅니다. 둘째, 수출 둔화로 경기가 위축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셋째, 금리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집니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집니다. 다섯째,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시장이 불안정해집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분양가 상승과 거래 위축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양극화와 시장 불안정성이 예상됩니다. 지금부터 각각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면 글로벌 원자재 시장의 직격탄이 날아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핵심 자재인 철강과 시멘트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제가 업계 관계자들과 이야기해보니 이미 일부 건설사들이 원가 상승 압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 현재 분양가가 평당 3천만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평당 20만 300만 원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의미합니다. 특히 수도권 신축 아파트 분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 둔화로 인한 연쇄 효과입니다.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는 단순히 제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조업이 위축되면 협력업체, 물류업체, 서비스업까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20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불안은 부동산 투자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이 과연 지금 집을 사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과거 경제 위기 때를 보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졌죠.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금리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경기가 나빠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릅니다. 관세로 인한 환율 불안정과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더 중요한 건 실제 대출 금리입니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은행들도 리스크를 줄이려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 수준이라면 향후 5에서 6%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5억 원 대출 기준으로 연간 500만 원의 추가이자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별 격차 심화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습니다.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일자리와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어서 수요가 꾸준하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겠지만 가격 급락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지방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지역이 많은데 여기에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 완벽한 악재 조합이 됩니다. 제가 최근 지방시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지역은 이미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세가 하락과 매매 거래 부진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근린상가, 물류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보다 경기 변화에 훨씬 민감합니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서면 사무실 임대료를 줄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상가 매출이 떨어지죠. 특히 최근 몇 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실률 증가와 임대료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서 예상했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수요 감소와 월세 체납 증가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주요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7년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투자하려는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을 확실히 구분하세요. 수도권과 지방, 심지어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괄적인 접근은 위험합니다. 셋째,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시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이 왕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세요. 넷째, 실수요자라면 서두르지 마세요.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하세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장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